저거 조작이네. 또 우리 중화민국 따라하고 있어. 한국은 조작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 외가리 정권 합성 아냐.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한국의 청계천을 조롱하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청계천, 그곳에 외가리가 날아들고 원앙이 둥지를 틀었다는 소식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웃음거리였죠. 2003년 복원된 이 하천은 UN 환경상까지 받았지만 중국에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생태환경부는 한 명의 전문가를 서울로 보냅니다. 광저우 생태환경연구소 부소장 장웨이루. 그녀의 임무는 단 하나, 청계천이 가짜라는 증거를 찾아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청계천에서 목격한 것은 그녀의 모든 신념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저는 광저우 생태환경연구소 부소장으로 15년을 일했습니다. 도시 하천 복원이 전문이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복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을 수 없었다는 게 정확하겠군요.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남중국의 한 도시에서 대규모 하천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직접 설계한 서식지 시스템이었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제가 짰죠. 수질 정화 솔루션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밤을 새워 만든 계획서였어요. 진심을 담았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정부는 제 프로젝트를 홍보용으로만 썼어요. 언론에 발표할 때만 요란했고 현장은 그대로 방치됐죠. 복원 예산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염된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복원된 서식지는 쓰레기장이 됐어요. 제가 심은 수생식물은 말라 죽었고 조성한 습지는 매립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복원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는 걸. 진심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름다운 말은 권력 앞에서 무력하다는 걸. 그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일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한다는 신념으로 살았죠. 희망 같은 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말아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서울 청계천, 도심 생태 복원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죠. 화면엔 맑은 물이 흐르고 외가리가 날아다니고 시민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음악은 감동적이었고 내레이션은 희망차게 흘렀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죠. 그래서 더 가짜 같았어요.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쇼를 잘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출된 장면들, 편집된 인터뷰들. 진짜 복원이 저렇게 깔끔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실패의 흔적도 없고 문제의 자국도 없는 완벽한 풍경. 그건 현실이 아니라 홍보였죠. 중국 인터넷에선 청계천 조롱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원앙도 연출이라며? 외가리는 컴퓨터 그래픽 아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요. 웃음 아이콘이 줄줄이 이어졌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보여주기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중국은 문명의 종주국입니다. 5천년 역사를 가진 대국이죠. 사서삼경을 읽으며 자랐고 중화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배웠어요. 한국은 그저 주변부였고 우리 문명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이 뭘 해도 결국 우리가 따라잡으면 그만이라고 믿었어요. 이건 오만이 아니라 제게는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였죠. 그런데 렌즈광 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생태환경부의 실세인 그는 50대 후반의 야심가였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책상 앞에 앉아 있더군요. 큰 창문 뒤로 광저우 시내가 보였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장웨이루, 한국에 다녀와야겠어. 예. 청계천 생태복원 보고서가 필요해. 내부용이야. 팩트만 써. 가짜면 가짜라고 진짜면 진짜라고 정직하게 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청계천은 쇼다. 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인터넷 기사들을 다시 읽었어요.
세계 최초 도심 생태 복원 성공. UN 환경상 수상. 국제조류학회 인증. 과대포장이죠. 한국은 원래 그런 걸 잘하잖아요. 언론 플레이에 능하고 이미지 메이킹에 뛰어난 나라. 동료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웨이로 한국 가서 제대로 까발려. 저는 웃으며 답장했어요. 당연하지, 쇼는 쇼일 뿐이야.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차분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냉소로 가득했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진실만 보자. 그들의 쇼를 폭로하자. 비행기 안에서도 생각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하천. 거기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요. 복원은 시간과 돈과 국가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수십 년의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고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하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출된 자원봉사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카메라 앞에서만 웃는 사람들일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이것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겠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예상보다 세련됐어요. 고층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도로는 잘 정비돼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도시 외관과 생태 복원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건 중국도 할 수 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내일이면 청계천에 갈 거예요. 그리고 제 예상이 맞다는 걸 확인할 겁니다. 연출된 복원, 포장된 성공. 진실은 제가 밝혀낼 거예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뒀어요. 청계천 생태 복원의 실체 과대 포장된 도시 쇼케이스. 키보드를 두드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제가 그걸 증명할 겁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답긴 했죠. 수많은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름다움과 진실은 다르다는 걸. 빛나는 것이 항상 진짜는 아니라는 걸.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청계천은 쇼고 저는 그걸 기록할 겁니다. 객관적으로요. 냉정하게요. 과학자답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죠. 아침 일찍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시 생태연구관인 김희정이라는 사람이 안내를 맡았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조용했고 표정에 감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수도 적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장외이루 부소장님. 예. 잘 부탁합니다. 저는 예의는 지켰지만 내심 무시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어차피 연출의 일부일 거라고 생각했죠. 매뉴얼대로 설명하고 좋은 부분만 보여주고 문제는 감출 겁니다. 전형적인 공무원이겠죠. 청계천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첫인상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하게 흐르고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있었죠. 아무도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김희정이 말했습니다. 청계천은 2003년에 복원됐습니다. 그전엔 복개도로였죠. 지금은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저는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너무 맑았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저 정도 수질이라면 엄청난 관리가 필요할 텐데.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시민자원봉사자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수질 측정, 생물 관찰, 쓰레기 수거까지요. 시민들이요.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어요. 시민 참여라는 건 대부분 형식적이죠. 몇 명 동원해서 사진 찍고 언론에 보도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실제론 전문 인력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시민은 그저 들러리일 뿐이죠. 갈대숲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흔들렸어요. 사각사각 소리가 났죠. 물가엔 작은 물고기들이 보였습니다. 은빛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김희정이 설명을 이어갔죠. 저기 보이는 게 피라미입니다. 쉬리도 가끔 발견돼요.
쉬리요. 예, 청정 2급소에서만 서식하는 종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쉬리는 방류한 거겠죠. 자연 발생했을 리 없어요. 정기적으로 치어를 풀어놓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언제든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회색빛 깃털에 긴 다리를 가진 새였죠. 날개를 천천히 펴며 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아했어요. 외가리였습니다. 외가리가 천천히 물가에 내려앉았어요. 유유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기 영역인 것처럼요.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았죠. 저건 외가리죠. 예, 맞습니다. 청계천에 정착한 지 몇 년 됐어요. 정착이라니요. 번씩까지 확인됐습니다. 저는 외가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웠어요. 훈련된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야생 외가리가 산다니요. 말이 안 됐어요. 이주시킨 개체일 거예요. 저 새는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요. 야생입니다. 야생이라고요. 예.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요. 아마 이주시킨 개체일 거예요. GPS 추적기라도 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야 언제든 찾을 수 있으니까. 하천을 따라 더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시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어떤 이는 그저 물을 보고 있었죠. 노인 한 분은 노트에 뭔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펜을 들고 물을 응시하더니 무언가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분은요? 장기호 선생님이에요. 은퇴한 과학교사십니다. 청계천 복원 초기부터 자원봉사로 생태 모니터링을 하세요. 자원봉사로요? 예, 거의 매일 오십니다. 저는 그 노인을 힐끗 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기록하고 계셨죠. 낡은 노트에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저를 위한 연출일까요? 제가 온다는 걸 알고 배치한 건 아닐까요? 걷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청계천은 너무 정상적이었어요. 물은 맑고 생태는 안정적이고 시민들은 평화로웠죠. 이상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거슬렸습니다. 진짜 복원은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요.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 흔적이 남고 불완전한 구석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오염 구간도 있어야 하고 문제 지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마치 교과서처럼 완벽했죠. 너무 잘 정돈된 자연. 그게 제게는 인공으로 느껴졌어요. 김희정에게 물었습니다. 실패한 부분은 없나요? 실패라고 하면요. 복원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구간이요. 분명 있었을 텐데요. 김희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초기엔 수질 불안정이 있었어요. 생물 다양성도 낮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됐습니다. 자연스럽게요. 예.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매뉴얼대로 답하고 있을 뿐이에요. 진짜 이야기는 숨겨져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없을 리 없어요. 다만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오후가 되자 돌아갔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외가리, 쉬리, 시민자원봉사자, 맑은 수질. 모든 게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짜 같았어요. 노트북에 타이핑했습니다. 청계천은 과도하게 관리된 인공생태계로 보인다. 야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철저한 통제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시민 참여는 홍보용 이벤트일 것으로 추정된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분노도 아니고 흥분도 아니었습니다. 불쾌함이었습니다. 기묘한 불편함이었죠. 청계천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었어요. 인공을 흉내낸 자연이 아니라 자연이 인간을 받아준 듯한 기묘한 침묵.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내리고 있었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조사해야겠어요. 반드시 허점을 찾을 겁니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청계천은 쇼예요. 제가 증명할 거예요. 반드시요. 과학자로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제 본 청계천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너무 완벽했던 그 풍경이 거슬렸습니다. 뭔가 빠진 듯한 느낌. 하지만 뭐가 빠졌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혼자 청계천으로 나갔습니다. 김희정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연출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싶었죠. 가이드 없이 돌아다니면 뭔가 다른 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허점이 드러날 거라고요. 새벽의 청계천은 더 고요했습니다. 물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찰랑찰랑 흐르는 소리가 고요를 채웠죠. 안개가 수면 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하얀 베일 같았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하천을 비췄어요. 조깅하는 사람 몇 명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멀어졌죠. 갈대숲 근처에 왔을 때였습니다. 물가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회색빛 실루엣이었습니다. 외갈이었죠. 어제 본 그 새였어요.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완전히 정지한 채로요.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조용히 녹화 버튼을 눌렀죠. 숨을 죽였습니다. 외가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1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다 순간 부리가 물속으로 번개처럼 꽂혔습니다. 너무 빨라서 눈으로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물이 튀었어요. 은빛 물방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외가리가 고개를 들었죠. 부리에 작은 물고기가 꿰어 있었습니다. 펄떡이고 있었어요. 생생했습니다. 물고기는 꿈틀거렸고 외가리는 단번에 삼켰어요. 목이 불룩해지는 게 보였죠. 그리고 다시 물가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다음 사냥을 준비하듯이요. 저는 카메라를 든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건 연출이 아니에요. 조련된 것도 아닙니다. 야생의 사냥이었어요. 본능의 움직임이었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 예상이 틀렸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놓친 게 있거나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그거 찍었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서 있었어요. 밝은 표정에 배낭을 메고 있었죠.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네. 쉬리 잡은 거 찍었죠. 쉬리요. 예, 저 외가리 단골 메뉴예요. 청계천에 쉬리 많거든요. 여학생은 스스럼 없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경계심이 들었죠. 저는 최유리예요. 물빛 아이들 생태 동아리 소속이에요. 아줌마는요? 장웨이루입니다. 중국에서 왔어요. 아, 중국 분이시구나. 청계천 보러 오셨어요. 조사차 왔습니다. 최유리는 제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화면을 돌려줬어요. 최유리는 화면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대박, 완전 선명하게 나왔네요. 쉬리 맞아요. 등에 줄무늬 보이죠?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물고기의 등에 희미한 줄무늬가 있었어요. 확대해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쉬리는 2급수에서만 산다면서요? 맞아요. 저희 팀이 3년째 수질 재고 있는데 여기 수질 진짜 좋아요. 쉬리 나온 건 작년부터예요. 보통 도심 하천에선 못 살아남는 아이거든요. 작년이요. 예, 처음 발견했을 때 완전 감동이었어요. 선생님이 울었다니까요. 최유리는 자기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질 측정 데이터, 물고기 관찰 기록, 조류 탐조 일지. 전부 손으로 직접 쓴 것들이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죠. 이거 다 기록하나요? 당연하죠. 저희는 진짜 과학자거든요. 최유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외가리를 봤습니다. 새는 여전히 물가를 걷고 있었어요. 사냥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마리를 잡았죠. 이번엔 더 큰 물고기였어요.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에요. 최유리도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유리가 말했어요. 아줌마, 청계천 가짜라고 생각했죠. 저는 놀라서 유리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다들 그래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너무 깨끗하니까 의심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예, 진짜 복원이에요. 저희가 매일 보는데 연출 아니에요. 최유리는 배낭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 날씨, 수온, 발견한 생물들. 이거 제 탐조 일지예요. 3년치. 원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날짜와 관찰 내용들. 날씨, 수온, 발견한 생물 종류, 심지어 스케치까지 있었어요. 피라미 그림, 외가리 그림, 쉬리 그림. 정성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청계천 좋아해 주세요. 여기 진짜 멋진 곳이거든요. 최유리는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아침 수질 측정하러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쌓아 올린 성벽에 금이 가고 있었죠. 외가리는 여전히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쉬리를 또 한 마리 잡았죠. 그리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날개를 펴고 유유히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너무 빨라요. 하루 만에 제 신념을 바꿀 순 없어요.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외가리의 사냥 장면. 물속에서 꿈틀대는 쉬리. 등의 줄무늬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전부 진짜였어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쓴 보고서 초안을 읽었죠. 청계천은 과도하게 관리된 인공생태계로 보인다. 손가락이 지워지기 버튼 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더 조사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다는 것. 그리고 그게 너무 싫다는 것. 확신 없는 상태가 불편했어요. 사흘간 청계천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관찰했어요. 외가리의 사냥, 물고기들의 움직임, 시민들의 모니터링 활동. 전부 기록했습니다. 카메라에 담고 노트에 적었죠. 그리고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청계천 생태 복원, 예상보다 자생 가능성 높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한 줄을 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보고서를 렌즈광 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클릭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화가 왔죠. 렌즈광이었어요. 장외이로. 예, 부장님. 보고서 받았어. 이게 뭐야? 렌즈광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냉랭했어요.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청계천은 생각보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넌 거기서 뭘 본 거야? 청계천이 진짜 복원됐다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야생조류의 번식, 청정어종의 서식, 시민 참여 시스템. 장외이로, 정신 차려. 내가 혹시 한국 측에 매수된 건 아니겠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객관적 보고서야. 내 감상문이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썼습니다. 그럼 다시 써. 청계천의 문제점을 찾아. 분명 있을 거야. 너무 완벽하다는 게 문제라도 좋아. 하지만 부장님. 듣기 싫어. 일주일 안에 수정 보고서 올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중국 인터넷에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청계천 조사단 매수 의혹. 한국 정부의 생태 분식 캠페인. 중국 전문가마저 속았다. 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어요. 배신자. 매국노. 한국 돈 받았나? 댓글들을 읽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15년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김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희정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진실을 쓰셨잖아요. 진실이 문제예요. 왜요?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중국 사람들은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날 오후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물가에 앉아 멍하니 물을 봤죠. 흐르는 물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노인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도 본 분이었어요. 장기호라고 했던가요? 노트를 들고 계셨습니다. 힘드신가 보군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기호는 온화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예. 청계천 어때 보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장기호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2003년 복원 직후였죠. 물이 이렇게 맑아질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맑아졌군요. 예, 시간이 걸렸어요. 1년, 2년, 3년. 물고기가 돌아오고 새가 날아왔죠. 지금은 원앙도 삽니다. 원앙이요. 예, 천년 기념물이에요. 작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장기호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어요. 테이프로 보강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20년치 기록입니다. 매일 여기 와서 봤어요. 날씨, 수질, 생물들. 전부 적었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장기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물은 거짓말 못하거든요. 저는 20년을 이 물을 봤습니다. 청계천은 진짜예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한 손글씨. 날짜마다 적힌 관찰 기록들. 한 장 한 장이 그의 기억이고 삶이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종이 위에 쌓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3년 10월 1일. 복원 첫날. 물이 흐리다. 생물은 거의 없다. 하지만 희망이 보인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2025년 10월. 원앙 가족 관찰. 새끼 3마리 건강함. 청계천이 살아있다. 이건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20년의 시간. 매일의 기록. 한 사람의 삶. 감사합니다. 진실은 느리지만 강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장기호는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노트를 꼭 쥐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렌즈광이었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동료였죠. 역시 받지 않았어요. 저는 물을 바라봤습니다. 외가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어요.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과 무관한 듯했죠. 제 신념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최고라는 믿음. 한국은 쇼를 한다는 확신. 전부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 학교에서 중국이 최고라고 배운 모든 것. 중화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 그게 틀린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중얼거렸습니다.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일주일째 서울에 있었습니다. 렌즈광의 전화는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청계천에 머물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장기호의 20년 노트를 읽었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시간을 거슬러 갔죠. 매일의 기록. 매일의 희망과 실망. 매일의 관찰. 2003년 복원 초기. 물이 흐리고 생물이 거의 없다. 하지만 희망이 보인다. 2005년. 피라미 발견. 수질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아이들이 기뻐했다. 2007년. 외가리 첫 출현. 놀랍고 감격스럽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 2009년. 쉬리 발견. 아이들이 환호했다. 청계천이 살아나고 있다. 2023년. 원앙 한 쌍 둥지 확인. 청계천이 살아있다. 내가 살아서 이걸 보다니. 각 기록마다 장기호의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설렘, 실망, 희망, 감동.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노트 안에 있었습니다. 최유리가 약속대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3년치 수질 측정 데이터였어요. pH, 용존산소량, 탁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전부 손으로 측정한 것들이었죠.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빠짐없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래프로 정리해봤어요. 수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변동 없이 안정적이었어요. 인위적인 급변 구간이 없었죠. 이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자연 회복의 곡선이었죠.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 생명의 리듬이었어요. 김희정이 추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외가리의 GPS 추적 데이터였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언제 추적하셨어요? 작년부터요. 야생동물 연구 차원에서 일부 개체에 소형 추적기를 부착했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요. 저는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외가리의 비행 경로가 나타나 있었어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었죠. 둥지도 표시돼 있었습니다. 먼식 기록도 있었어요. 이주된 개체가 아니었습니다. 청계천에 정착한 야생 개체였어요. 스스로 날아온 새였죠. 김희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쇼가 아닙니다. 모두의 결과예요. 무슨 뜻이죠? 시민들이 20년 동안 매주 와서 쓰레기를 주웠어요. 학생들이 수질을 재고 기록했죠. 공무원들은 시스템을 유지했고요.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김희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해야 할 일.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이었어요. 편한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죠. 장외이루 부소장님이신가요? 누구십니까? 러천입니다. 프리랜서 기자죠. 저는 경계했습니다. 기자라니요. 무슨 일이세요? 부소장님을 감시하려고 왔어요. 감시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청계천이 조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폭로 기사 쓰려고요. 그런데요. 일주일 동안 봤어요. 시민들, 물고기들, 새들.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녔죠. 전부 진짜더군요. 러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어요. 부소장님도 같은 심정 아닙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천의 말이 맞았어요. 똑같은 혼란을 겪고 있었죠. 러천이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보시겠어요? 화면엔 원앙 한 쌍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갈대숲 사이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새끼 원앙 3마리가 뒤를 따르고 있었죠. 작고 귀여웠습니다. 저건요. 원앙 가족입니다. 올해 태어난 새끼들이에요. 둥지도 찾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원앙은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죠. 짝을 이루는 새로 유명합니다. 평생을 함께 산다고 했어요. 저 모습은 연출할 수 없었어요. 자연의 질서였습니다. 생명의 선택이었죠. 러천이 말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쓸 겁니다. 청계천은 진짜 복원이었다고요. 중국에서 비난받을 텐데요. 알아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기자로서 거짓을 쓸 순 없어요. 러천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했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장기호의 20년 노트, 최유리의 3년 수질 기록, 김희정의 GPS 데이터, 러천이 찍은 원앙 가족. 전부 진짜였어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롭죠? 인정하면 되잖아요. 청계천은 성공적인 복원이라고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속해온 모든 걸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중국의 우월성을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중국은 최고의 나라예요.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죠. 한국 따위가 우릴 앞설 리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생태 복원, 시민들이 매주 하는 쓰레기 줍기. 그게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보다 성공했다니요.
그런데 청계천은 우리가 못한 걸 해냈어요. 시민과 함께요. 진심으로요. 20년 동안 꾸준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모멸감이 들었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렌즈광의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죠. 마지막 경고다 장외 1호. 일주일 안에 수정 보고서 안 올리면 넌 끝이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게 가능하지?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오랜 시간이었으니까요. 많은 사람의 노력이었으니까요. 이틀 후였습니다. 국제조류학회 소속 전문가가 청계천을 방문했어요. 독일 출신 학자였죠. 이름은 한스 슈미트. 김희정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장외이루 부소장님입니다. 한스는 악수를 청했어요. 청계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20년 만에 이런 복원 사례는 처음 봅니다. 이틀간 한스와 함께 조사했어요. 그는 체계적이었죠. 수질 샘플 채취, 조류 관찰, 서식지 분석. 전문가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스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청계천은 자생복원 생태계예요. 인위적 조작의 흔적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학회에 공식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부인할 수 없었어요. 국제 권위자의 인증이 나왔으니까요. 그날 밤 렌즈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장외 1호. 예. 독일 학자가 청계천을 인증했다며. 그렇습니다. 넌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어. 저는 진실을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한국 편을 들고 있잖아. 아닙니다. 들어, 장외 1호. 일주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해임이야. 내 경력은 끝나. 렌즈광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해하셨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해임이라니요. 15년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다시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물가를 걷다가 갈대숲 근처에 멈췄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원앙 한 쌍이었습니다. 수컷은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었고 암컷은 수수했어요. 둘이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죠. 그 옆에 갈대 사이로 작은 둥지가 보였습니다. 새끼 원앙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어요. 원앙은 한 번 짝을 정하면 평생 함께 산다고 했죠. 저 모습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한 거예요. 김희정이 옆에 섰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어요. 아름답죠. 예. 우리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초대한 게 아니에요. 김희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깊게 박혔어요.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초대하지 않았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복원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생명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게 기다리는 거라는 걸. 중국은 달랐어요. 우리는 항상 통제하려 했죠. 모든 걸 계획하고 관리하고 감독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통제되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원앙 가족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감동인지 질투인지 분노인지 슬픔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희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서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일어났습니다. 김희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습니다. 왜요? 한국이 앞섰으니까요. 우리가 아닌데. 김희정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앞서고 뒤서고가 중요한가요? 생명이 돌아왔잖아요.
저는 김희정을 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경쟁이 아니었던 거죠. 보건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졌어요. 제 신념이 무너졌으니까요. 중화는 최고다. 한국은 변방이다. 그들이 뭘 해도 우리가 위다. 그 모든 믿음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앞에서요. 원앙 가족 앞에서요. 호텔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지친 얼굴.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얹어졌습니다. 타이핑했습니다. 청계천은 진짜 복원이다. 인정한다. 하지만 미치도록 질투난다. 마지막 문장은 지웠습니다. 보고서엔 필요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남았어요. 질투. 그게 제가 느끼는 가장 정직한 감정이었습니다. 러천의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매체에 실렸어요. 제목은 이랬죠. 진짜 복원은 서울에 있었다.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죠. 한국 편 드는 배신자. 매수당한 기자.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렌즈광은 즉각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청계천 조작설을 다시 유포했어요. 내부 고발자를 동원해 가짜 증언을 퍼뜨렸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스 슈미트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국제조류학회 인증. 청계천은 자생보건 생태계로 확정됐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김희정이 저를 초대했습니다. 오실 필요 없으세요. 부담되시면요. 아니요,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한국 언론, 중국 언론, 국제 언론.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김희정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료만 보여줬죠. 20년간의 수질 데이터, 생물 다양성 변화 그래프, 시민 참여 통계. 숫자가 말했습니다. 김희정은 감정을 싣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장기호가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과학교사였습니다. 은퇴하고 청계천에 왔죠. 20년 동안 매일 이물을 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렸죠. 장기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물고기가 왔고 새가 날아왔습니다. 지금은 원앙이 삽니다. 저는 매일 그들을 봐요. 이건 쇼가 아닙니다. 제 삶이에요. 장기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다음은 최유리였습니다. 고등학생이 마이크 앞에 섰죠. 저는 물빛 아이들 동아리 대표 최유리입니다. 저희는 3년째 청계천 수질을 재고 있어요. 어른들이 시켜서가 아니에요.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최유리는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저희 기록이에요. 전부 손으로 쓴 거예요. 청계천은 진짜예요. 제가 매일 보니까 알아요. 최유리는 활짝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러움, 질투, 감동, 분노. 모든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기자 하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전문가 계시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카메라가 돌아왔죠.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걸까? 아니, 해야 한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장웨이루입니다. 중국 광저우 생태환경연구소 부소장이에요. 청계천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청계천이 진짜 복원됐다는 걸요. 쇼라고 생각했죠. 연출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청계천은 진짜였습니다. 외가리가 사냥하고 쉬리가 헤엄치고 원앙이 둥지를 틀었어요. 20년 동안 시민들이 매주 와서 쓰레기를 주웠죠. 학생들이 수질을 쟀고 선생님이 새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을 뿐이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건 진짜였으니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어요.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죠. 김희정이 다가왔습니다. 힘드셨죠? 예. 하지만 용기 있으셨어요. 용기가 아닙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용기예요. 저는 김희정을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장기호와 최유리도 왔습니다. 장기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음엔 베이징 하천도 보여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으니까요. 그날 밤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해임될 게 뻔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짐을 싸며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중얼거렸습니다. 아름다웠다. 인정한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부끄럽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중화라는 오만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간 저는 예상대로 해임됐어요. 렌즈광은 제 명예를 철저히 짓밟았죠. 배신자, 매국노, 한국 앞잡이. 하지만 예상 밖의 일도 있었습니다. 러천의 기사가 중국 내에서 점점 퍼졌어요. 젊은 세대는 공감했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베이징시 환경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시 하천 복원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를 맡아달라고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진짜 복원을 하라는 것. 저는 수락했습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열렸어요. 베이징 외곽의 회색빛 하천 앞이었죠. 물은 흐렸고 악취가 났습니다. 쓰레기가 떠다녔어요.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 생태학자들, 공무원들.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하천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 물을 맑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우리 힘만으론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민들이 필요합니다. 매주 와서 쓰레기를 줍고 수질을 재고 생물을 기록할 사람들이요. 한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서울에서 봤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하천을 걸었습니다. 회색 물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어요. 악취 때문에 코를 막아야 했죠. 하지만 상상했습니다. 10년 후 이 하천의 모습을요. 맑은 물, 외가리, 물고기들. 시민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요.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희정이었어요. 서울에서 온 문자였죠. 잘하고 계시죠? 응원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배우고 있습니다. 장기호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어요. 청계천의 원앙 가족이었죠. 새끼들이 자라 있었습니다. 최유리도 영상을 보냈습니다. 외가리가 물고기를 사냥하는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영상들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질 측정, 오염원 차단, 생태 설계. 하지만 제가 가장 공들인 건 시민 참여 시스템이었어요.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오지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믿었죠. 정부 프로젝트는 항상 실패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현장에 나가 직접 쓰레기를 주웠어요. 수질을 쟀습니다. 혼자서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왔어요. 혼자 하시네요. 예.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엔 2명이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엔 5명. 석 달 후엔 30명이 넘었어요.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물이 조금 맑아졌어요.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죠. 그날 새벽 혼자 하천을 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했어요. 물소리만 작게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뭔가 날아왔어요. 큰 새였습니다. 외가리였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외가리는 천천히 물가에 내려앉았죠. 유유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외가리가 돌아온 거예요. 아직 물은 완전히 맑지 않았지만 새는 알았던 거죠. 여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걸.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외가리를 바라봤어요. 중얼거렸습니다. 배웠다. 인정한다. 그런데 미치도록 질투난다. 외가리는 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김희정에게 보냈습니다. 외가리가 왔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시작이네요. 예,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에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외가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이 돌아올 때까지요. 팀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천이 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외가리 한 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향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할 거야. 쇼가 아니라 생명을. 숫자가 아니라 진심을. 그날 밤 서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청계천이 그리워졌어요. 김희정, 장기호, 최유리. 그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복원을요. 핸드폰을 꺼내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희정에게요. 감사합니다. 배웠습니다. 이젠 제가 만들겠습니다. 베이징의 청계천을요. 답장이 왔습니다. 응원합니다. 생명은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야. 그리고 진심으로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